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김광석 교수님 나오셨었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책을 또 이제 출판을 하셔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 두 번째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특히 23년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궁금증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뭐 시원하게 여러분 궁금증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 10만 명 돌파하셨습니다. 채널 부끄러우시겠지만 예. 채널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 채널이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 김광석 TV가 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죠. 어제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가족분들도 한 번씩 들어가 봐주세요. 네. 네, 교수님 바로 이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이슈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쭤볼까 해요. 네. 지금 미국에서 디폴트 이야기 우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이 디폴트가 될 경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디폴트 상황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국 정부가 디폴트는 말 그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가게도 기업도 빚을 졌다가 빚을 못 갚게 되면 그걸 디폴트라고 보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만들고 그 부채를 끌어다가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또 스타일이 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다가 계속 하는데 그렇다고 부채를 무한정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정해놔요. 그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야당이 부채 한도 정해져 있는데 부채 한도 더 안 올려주겠다. 추가적인 부채 마련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고 여당 혹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 올려줘라.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안 올린 적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도 올려달라라고 뭐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부채 한도를 올려주면 어쨌든 디폴트 상황은 아니에요. 추가적인 부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디폴트 상황이 온다는 거죠. 부채 한도 상한을 안 올려주면. 그러니까 지금 국가 부도 상황이라고 보면서 그 불확실성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협상을 타결할 경우 국가 부도 상황까지는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주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가 부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국가 부도 올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아껴드리고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방 시스템이 흔들려요. 미국 정부가 군인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월급 못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일 찾아가겠죠. 국방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 시스템도 붕괴된다고 생각해서 나라의 존립 가치가 좀 사라집니다. 그만큼 크게 흔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 부도 상황까지는 내몰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시죠. 이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국가 부도 상황까지 안 오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거든요. 2011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채 상한 조정을 가지고 정말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결국은 타결을 했거든요. 타결한 이후에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됐었습니다. 등급이 강등되면 뭐예요? 미국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미국 투자 대상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결국 미국의 주가나 자본시장, 자산시장 가치가 크게 급락하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번에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들어가고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부정적으로 미국 경제에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부채 한도를 올립니다. 부채 한도를 올리면 부채를 더 많이 짊어진다는 뜻이죠. 정부가 부채를 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뜻인데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국채 가격은 반대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미국 국채가 싼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이에요. 여러분들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 적절할 수 있어요. 그만큼 미국 국채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무슨 일이 발생하냐? 미국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부담이 돼요. 발행해도 투자자를 못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레고랜드 사태 때 그랬었어요. 이 와중에 한전이 추가적으로 부채를 더 짊어지기 위해서 한전채를 발행하면 한전채에 투자할까요? 민간 기업의 이 회사채를 살까요? 한전채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돈이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더 몰릴 수 있단 말이죠. 물론 한전채라는 것이 국채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공공채 혹은 국채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안전한 투자 대상이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민간 기업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 기업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겠죠.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민간 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마치 금리 인상의 효과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진출할 수 없고 신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때 본격적으로 고용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좀 경기 부양이나 진작을 위해서 뭐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민간 기업에 방해가 된다. 이런 개념이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crowding out effect라고. 반대가 구입 효과예요. 근데 crowding in. 근데 crowding out effect라고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나 그 밖에 나머지 여건, 금융부실이라든가 나머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하에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나라가 움직여진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제 위기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리면 경제 위기죠. 그러나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입니다. 2020년에 경험했던 그 모습이 경제 위기예요. V자로 움푹 파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 역성장. 그게 경제 위기고 경기 침체는 L자로 꺼져가는 모습인 겁니다. 경기 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경제 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아니냐.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강하지 않지 않느냐. 맞아요. 미국 경제가 상반기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사실상 23년 하반기 들어서서 이런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위태위태한 일들이 있고 하방 압력이 또 작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린 금융부실이라는 문제까지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상당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은 미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실물 경제가 좀 위협을 받는 그런 국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경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들도 월급이 지급이 안 되면 그 경찰도 일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자본주의는 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와 같은 국방 시스템이면 혹여나 월급 안 준다고 뭐 일 그만둘 일은 없죠. 한국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다분히 그렇고요.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까요? 월급 안 주면. 특히 어디 파병 나가고 하는 위험을 감내하고 월급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나쁘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급여를 못 주는 거야. 또 정부가 이 국가 부도 상황에 놓이면 여러 사업을 한단 말이죠. 정부가 예산을 쓰는 거예요. 예산을 쓴다는 얘기는 그 예산 자체 쓰는 예산이 그 어떤 특정 기업의 매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지출할 수 없게 되니까 당연히 민간 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 부도 상황에 놓이면 대혼란이 초래됩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분 가정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정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가정하시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국가부도 상황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게 호락호락하게 좋은 경제의 어떤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강등 이야기도 했는데 그만큼 디폴트가 오면 미국도 투자에 대한 메리트,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미국 국가부도 상황에 놓이면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 자체가 의미가 없죠.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국가부도 상황이면 그런 거고요. 국가부도 상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용등급은 강등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역사에서 찾은 거죠. 2011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강등될 소지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뱅크데믹이라고 하죠. 대형 은행들이 지금 인수, 파산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금융부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정부마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미국 국가 경제를 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신용 뭘 믿고 여기 투자하지 하는 그런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